자, 안녕하세요. 자, 백호피싱입니다. 일단 문어 시즌 됐습니다. 야, 1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루어 낚시를 제가 요즘 안 하다가 이제 루어 낚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문어 낚시 시즌이니까 문어 낚시 채비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좋은 조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선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배를 타셔야 됩니다. 루어 낚시하고 찌낚시하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도 중요해요. 기술, 테크닉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그 테크닉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운칠 기삼이 거짓 맞아요. 자, 그러나 이 운이라는 게 어복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은, 자, 우리가 쏘가리나 베스 그리고 뭐 찌낚시를 갔을 때 왜 난리겠어요? 검은 도로 가면 보찰려 서로 내리려고 오지요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요등 좋은 포인트입니다. 좋은 포인트. 아무리 낚시 잘하는 사람도 좋은 포인트에 못 들어가면 고기 못 잡습니다. 근데 이제 실력 차이가 어떻게 되냐, 안 좋은 포인트에 들어갔을 때 내가 잘한 사람은 고기가 들어왔을 때 두세 마리를 갖다가 엄청 뽑겠죠. 두세 마리를 순식간에 뽑아내겠죠. 이제 그런데 실력이 약간 내가 좀 안 좋다 했을 때 한두 마리에서 그칠 정도, 많은 차이는 안 나요. 백지장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그러나 고기가 많은 포인트에 들어갔을 때는 실력 차이가 월등히 나요. 많기 때문에 손도 빠르게 있고 잘하는 사람이 테크닉도 좋겠고 캐스팅이나 모든 게 자연스러우니까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하는 사람도 안 좋은 포인트 들어가면 못 잡아요. 마찬가지로 선상 루어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트가 뭐냐, 어떤 좋은 배를 타는 게 포인트예요. 왜? 이제 한 낚싯배를 시작한 배가 있겠고 오래 한 배가 있어요. 경험, 노하우가 출중한 배가 있을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런 배들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포인트를 갖다 빨리빨리 선정하고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뽑아먹고. 얘네들은 쫓아만 다니는 거야. 아니면 맹탕이든지. 그러다 보면 마리수도 딸리고 조가도 딸립니다. 아무리 여기 실력 좋은 사람이 타더라도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포인트를 빨리 선점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배들을 타주면 확실히 빠릅니다. 못한 사람도 잡게 만들어줘요. 왜? 먼저 포인트를 갖다가 돌리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좋은 포인트를 먼저 찔러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자, 배가 이게 배 앞이에요. 선 위로 쓸 거냐, 선 수로 쓸 거냐. 자, 갯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왜 이렇게 갯바위가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들어가요. 보통 제일 안전하거든. 이게 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조류 때문에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보통 가장 이게 안전하게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찌냐, 보통 초반 시즌에 수심 낮고 여밭 위주로 문어들이 많이 은신해 있습니다. 먹이 활동도 거기서 해요. 후반 시즌으로 갈수록 깊은 데서 하는 거고, 그러면 갯바위 가장자리 낮은 곳에 문어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간 부분에서 먼저 많이 잡을 것이며, 제일 먼저 들어간 부분은 캐스팅도 수월해요. 먼저 해갖고 캐스팅을 먼저 때릴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뒤에는 뒷방이에요. 먼저, 자, 수심도 깊거니와, 그리고 제일 나중에 포인트를 갖다가 채비를 안착시킬 수가 있고, 앞에 쓴 사람도 먼저 포인트를 찔러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앞쪽에 이렇게 서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배를 타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포인트 선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배, 잘하는 배, 루어 낚싯배 오래 하고 그런 배 타주는 게 가장 좋고, 자, 배 뒤보다는 앞에 서주는 게 좋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선주님들은 옆으로 대요. 그리고 뒤로도 가줘요. 왜? 뒤에 사람들 앞뒤로 다 맞춰줘요. 근데 그런 선장님들이 극히 드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배를 타시면 앞쪽에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뽑기지만은 그래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배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액션이나 칼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액션과 칼라를 갖다가 가볍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뽕돌이 있어요. 긴 뽕돌이 있고 동그란 뽕돌이 있습니다. 그러죠? 액션을 줄 때 용이에요. 그리고 조류 흐름을 덜 타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뽕돌이 긴 것은 아무래도 시각적 효과가 있다 하는데 시각적인 효과는 애기로서 충분합니다. 시각적인 효과는. 자, 그 대신 밑걸림은 덜해요. 긴 뽕돌들이. 자, 내가 끄신발이라 할 거고 액션을 잘 준다. 액션을 갖다가 많이 하는 편이다 했을 때는 뭐 밑걸림 안 두렵고 그럴 때는 이렇게 동그랗고 아담한 사이즈의 뽕돌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쇠 뽕돌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긴 뽕돌, 액션도 좋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시각적 효과는 애기에서 다 끝나요. 예. 그래서 밑걸림은 덜합니다. 확실히 덜합니다. 예. 이렇게 두 종류 원하는 걸로 이제 낚시인들의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수온이 낮아요. 청물 물 색깔이 너무 뭐 맑으면서도 어두운 거 있죠. 차가워 냉수 떼끼겠다 했죠. 그럴 때는 아침하고 저녁에, 자, 저녁 PD 말고 아침, 자,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 조건이 안 맞는다 했을 때입니다.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이 잘 탑니다.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그러나 우리가 햇빛이 쨍쨍하고 일반적인 상황, 수온도 좋고 괜찮다 했을 때는 빨간색 위주, 그리고 골드, 금색 이런 위주로 써주시면 좋아요. 수박이나. 그러면 잘 탑니다. 뭐 잘 타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했죠. 포인트. 그리고 얼마나 잘 긁어주느냐, 바닥을 잘 찔러주느냐. 그 다음에 칼라겠죠. 자, 이렇게 칼라는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오후로 가면 갈수록 빨간색이 잘 묻어요. 빨간색이 잘 입질이 탑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거 채비, 바세린. 이게 냄새가 엄청 독해요. 저도 긴가민가해요. 잘 무는 거는 같아요. 어떨 때는 이상하게 잘 무는 것 같아. 채비 두 개 담가보면 바세린을 하는 게 확실히 나아.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주고, 뽕돌에다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주고 하는 거. 이렇게 파스나, 어떤 사람 또 파스도 붙이대요. 칼라를 칠해서, 보라색 칼라를 칠해서 파스를 붙여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자기만의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냄새가 안 빠집니다. 파스 냄새가 물에 들어가더라도. 손 한번 씻어보세요. 그래도 나요. 오래 갑니다, 이 냄새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시각적 효과보다 후각적 효과가 빠르다. 근데 후각적 효과를 저는 잘 모르겠고, 시각적 효과가 일단은 좋은 것 같아요. 문어는. 저는 이제 합사, 이렇게 합사 있죠. 합사가 있으면 여기다가 원용 도래를 해가지고 우리가 쇼크레더를 해주죠. 이렇게 쇼크레더를 이제 일반 카본사, 아니 나일론사나 카본사 이렇게 해줄 거예요. 쇼크레더를. 자, 합사를 했다 치고 쇼크레더로 바로 넘어올게요. 이렇게 넘어왔을 때 보통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채비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채비, 채비 만들어 쓰는 게 낫습니다. 좋습니다. 훨씬 돈도 절약되고. 요즘 채비값 너무 비싸요. 자, 이렇게 슬리브가 있어요. 슬리브, 이렇게 슬리브, 이런 슬리브가 있고, 슬리브에다가 저는 어떻게 하냐면, 구슬. 자, 해볼게요. 이제 채비를. 자, 슬리브, 합사 원줄에 이제 쇼크리더를 이렇게 달고, 자, 슬리브 있죠. 자, 근데 저 빨간색 저는 많이 줄을 사용하거든요. 시각적 효과 때문에.
돌돔줄에 빨간색 줄이 있어요. 초록색 줄도 있고. 자, 구슬 달고, 이제 구슬 안 달아도 돼요. 그냥 저는 습관이에요, 습관. 구슬을 달고, 자, 이렇게 도래를 끼워주세요. 도래를 끼고, 이래가지고 빼주세요. 원형 안에 또 한번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자, 빼주시고, 빼주시고, 그리고 슬리브를 꼭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찍었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고, 자, 내가 쓸 애기와 뽕돌의 개수만큼 이렇게 핀도레를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핀도레가 있죠. 자, 뽕돌에서 미끌림 많이 발생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애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바늘에서. 자, 이렇게 내가 애기를 갖다가 지금 봉돌달 핀도레를 약간 큰 걸 끼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끼웠어요. 봉돌달 핀도레. 그리고 애기 하나, 뽕돌, 이게 뽕돌 하나, 애기 하나, 애기 둘, 애기 둘, 그리고 만약 애기 3개가 난다. 애기 3개. 저는 보통 3개까지 안 다는데 저는 2개 많이 달거든요. 자, 이렇게 셋.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자, 이렇게 마무리. 잘 보세요. 그러면 봉돌 달게요. 흔히 저는 이 봉돌을 좋아해요. 액션하고 끄신발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밑걸림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낚시는. 자, 보통 다는 그래요. 봉돌. 자, 이렇게 달고 이제 애기. 내가 원하는 컬러의 애기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2호에서 2.5 애기를 많이 달 거예요. 우리가. 자, 잘 보세요. 자, 애기를 달았어요. 자, 이렇게 애기 달았죠. 뽕돌 하나, 애기 2개. 자, 물론 애기 3개까지 다신 분들이 있어요. 같은 사이즈로. 근데 저는 이렇게 같은 사이즈 안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요. 밑걸림이 물론 많다면 뽕돌을 더 긴 게 쓰겠죠. 뽕돌을 더 긴 거 써주고, 애기를 갖다가 2호 정도 해가지고 뽕돌하고 이렇게 편차를 맞출 겁니다. 이렇게. 저는 아니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든지. 봉돌이 바닥에 잡고 바늘이 위에 타든지. 그러나 밑걸림 어느 정도 그냥 보통 일반적인 바닥에서는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빠지면 아깝잖아요. 문어가 작으면 작을수록 또 잘 빠집니다. 자, 초반 시즌에 단차를 주십시오. 애기의 단차. 자, 2호를 내가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내가 2호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애기를 이렇게 모았을 때 애기 단차가 발생되죠. 자, 여기서 1차가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오거든.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살짝 누워서 오거든요. 이렇게 뽕돌하고 뽕돌 무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와요.
이게 이렇게 단차를 줍니다. 그럼 여기서 걸리더라도 쓸려 내려가면서 여기서 걸려줘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큰 애기는 저는 문어 애기 많이 써요. 문어 전용 애기, 타코 애기. 왜냐면 바늘이 펴지거든요. 이게 바닥에 걸리더라도. 예. 그리고 액션이 정확한 애기를 사용해 줍니다. 이때 바늘이 없죠. 이렇게 해주거든요. 물속에서. 자, 아니더라도 이게 타코 애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요즘 이렇게 좋은 애기들 저렴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단차 애기를 사용해 주시면 훨씬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비.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뭐 낚싯배를 타요. 사람들 엄청 많아요. 18명씩 타요. 초반에 빨라야 돼. 손이 빨라야 돼요. 자, 그러면 뭐 언제 이걸 찍고 있어요? 슬리브를 시간 다 갔지. 옆에 막 잡고 있는데 슬리브를 언제 찍어요 이게?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저는 애기도 2개만 합니다. 2개 보통. 그렇게 막 3개씩 안 해요. 물론 밑걸림이 적은 데라면 3개, 4개도 하겠죠. 애기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2개만 하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2개만 한 상태에서 그냥 쉬워요. 저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자, 이렇게 묶어요. 매듭 3번 정도. 3번.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그냥 빼주세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도래 묶음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고, 내가 여기 위에다가 시야를 갖다 더 확보해야겠다. 시각적 효과를 더 누려야 되겠다 할 때는 막 슬리브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묶기 전에 해주시면 되거든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딱 하고 이렇게 시각적 효과. 자, 올려주세요. 내가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애기하고 어느 정도 거리 이렇게 타고 오면 한 이 정도에서 시각적 효과, 1차 시각적 효과를 주고 싶다 했을 때 이 정도에다가 달고 싶다. 애기를 안 가리고 뭐 3바퀴 정도 해갖고 딱 묶어주세요. 딱 묶어주시고, 자, 묶어주시고 바로 순식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채비 끝. 자, 이렇게. 자, 채비 끝. 자, 아셨죠? 자, 만약에 자, 감싸고 싶다. 이걸 감싸고 싶다. 애기를 감싸주고 싶다. 할 때는 짧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기는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3개든지 4개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3개라도 잘 묵니다. 칼라 선택만 좋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면 수평 얘기 하잖아요. 봉돌과 액션의 거리가 멀었을 때 수평 얘기는 좋습니다. 근데 봉돌하고 이렇게 달라붙어버리는 수평 얘기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바닥을 잘 긁어주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좋은 배를 타주고. 자, 이렇게 칼라는 좀 화려하게 가주세요. 그렇게 냉수 때나 막 그렇게 날이 막 엄청 흐리고 비가 온다든지 막 물 색깔이 너무 안 좋다든지 이럴 때 아니고서는 되도록이면 화려한 칼라가 잘 먹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좋은 선사, 좋은 배를 타라. 그게 포인트다. 왜 루어 낚시에서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해요. 쏘가리도 포인트가 중요하고 패스도 포인트가 중요해요. 물론 문어 낚시는 배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잘하는 배가 그만큼 좋은 포인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배의 선미, 후미보다는 선수에서라. 왜? 갯바위를 말아보고
바라보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초반 시즌에는 수심 낮은 곳 갯바위 주변에서 문어들이 은신하고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문어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 시즌에는 가까운 곳을 노려라. 그럴 때는 뒤보다는 앞이 좋다. 잘하는 배들은 갯바위 이렇게 서가지고 뒤로도 가지고 앞으로도 가지고 앞뒤로 다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배들은 그렇게 드물죠.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애기하고 그 다음에 테크닉이에요. 그 다음에 테크닉. 예, 얼마나 채비가 빠르느냐, 속도감 있게 빠르느냐, 바닥을 얼마나 잘 읽어주느냐. 못하면 막 바닥인지 이게 뭔지 모르고 계속 밑걸림만 주고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문어는 어느 정도는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